네, 위원장님 그 질의에 앞서서 그 자료 제출 문제와 관련한 잠깐 의사진행 발언 드려도 될까요? 얼마 1분? 1분 정도면 됩니다. 예, 1분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의원실에서 뭐 국회 사무처 그리고 대통령실 등 그 해당 기관의 직원들 비위 행위가 있는지 그 사례를 적발했으면 이 정부 들어서의 사례에 좀 취합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다 제출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도 경호처랑 안보실은 좀 부족하지만 제출했거든요. 근데 유독 대통령 비서실만 아예 답변을 안 합니다.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만 보내왔습니다. 대통령실 내에서도 입장이 정리가 안 되고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감춰야 하는 비위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국회에 정상적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의원실에서 작성하시기 쉽게 표를 이렇게 쉽게 작성하실 수 있게 아예 작성해서 드렸습니다. 다른 기관들은 다 여기 맞춰서 작성해서 냈거든요. 낼 수 있도록 좀 한 번 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서실장님, 네, 대통령 비서실만 관련 자료 제출을 안 했다고 하는데요. 실장님께서 내부 사항을 좀 검토해 보시고 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녁 전까지, 저녁 식사 이후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시장님. 네. 지난 7월 1일에 국회의장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 의뢰 공문을 보내신 적이 있죠? 네, 그랬을 겁니다. 예. 네, 여기 대통령 직인 찍혀서 발송이 됐고요. 뭐 지난해에도 보내셨고 그 입장은 여전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원식 실장님. 네. 네.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안보실장으로 이제 공식 부임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대통령실의 안보실이 일본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킬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여기 출석해 계신 우리 김태효 차장님도 저런 발언을 하셔서 국민 공분을 일으켰고 또 신원식 실장님은 뭐 국방장관 청문회 과정에서도 저런 발언을 과거에 했던 사실이 이미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우려가 많습니다. 우리 신원식 실장님께서 그래도 역사관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해서 지금 임무를 수행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1910년에 이루어진 일제와의 병탄조약, 네, 한일 병합. 이 조약은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불법적이고 무효입니다. 네. 그리고 1919년 3.1 운동은 그런 불법적인 조약에 근거해서 폭력적으로 조선을 지배하는 침탈하는 데 대한 저항 운동이었다. 맞는 규정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결과로 임시정부가 수립됐죠. 네. 그리고 우리 헌법은 그 법통을 잇는다고 명시돼 있고요. 명시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독립운동 이런 표현을 쓰는데 독립운동은 그러한 일본의 식민 지배에 항거해서 일본의 식민임을 거부하는 그런 저항이고 투쟁이다. 맞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일제는 조선인들을 일본의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네, 겉으로는 뭐 했지만 속으로는 차별했습니다. 겉으로도 국적법상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사실을 모르십니까? 그건 이제 처음에 초기엔 그랬는데 나중에는 내선 일체해가지고 그런 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정권을 줬던가요? 안 좋습니다. 네. 자, 이런 인식에 기초해서 볼 때 일제 시대 때 우리 선조들, 그 당시에 조선인들은 국적이 일본이 맞았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국제법적으로는 뭐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우리가 상해 임정 법통을 있는 상해 임정에서 일본의 병합을 불법이라고 했고 우리가 그 일본이 아니라는 걸 선언도 했고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일본의 우리 병탄을 불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일본인이 아니라 일제 강점기 때도 한국 국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하기까지 합니다.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하고요. 네, 국가안보실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정진석 실장님, 대한민국 국무위원에게 그 일제시대 조선인들은 일본 국적이었다는 인식이 용인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자가 청문회장에서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은 알고 계시죠? 뭐 신문에서 봤습니다. 예. 네.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 거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 지명 철회를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임명은 여러 가지 배경과 어떤 대통령의 인선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헌법 전문에 명시된 내용을 부정하는 일이잖아요. 그나마 그 김문수 후보자의 어떤 철학, 김문수 후보자의 어떤 관점에 대한 문제인데 되게 용인될 수 있는 관점이라고 보시는군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가적으로 판단하셔야죠. 대통령 실장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역사관, 그 사관에 대한 견해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국무위원에게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 용인될 수 있다. 저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렸습니다. 네. 그걸 대통령 실장으로서도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네. 대통령과 천공 관련설이 소문으로 계속 돌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뭐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더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천공과 혹시 대통령께서 여전히 교류하고 계신가요? 저는 천공이든 만공이든 잘 알지 못합니다. 예. 아, 그럼 교류하는 그런 일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천공이라는 분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자신을 스승님이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어요. 그 사실도 아시죠?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고 동영상이 버젓이 돌아다닙니다. 대통령실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동영상은 차고 넘칩니다. 예. 그럼 놔둬도 돼요? 지금 이 정부는 가짜 뉴스나 왜곡 정보가 유포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한 정부 아닌가요? 너무나도 만연돼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알겠습니다. 적발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가 참 힘듭니다. 네, 신경 안 쓰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공이 한 발언이 워낙에 충격적이어서 이런 사람하고 대통령이 엮이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께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와 천공이 관련된 직접 한 말을 일련의 동영상들이 네, 매우 많이 과장된 것들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좀 과장하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않고 천공이 일본에 대해서 한 발언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아니면 틀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조선은 아주 미개하게 살았다. 대통령을 향해서 본인에게 스승님이라고 부른다고 주장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일본의 덕으로 우리는 문호를 열기 시작했다. 일본인은 조선을 침략하려 생각한 적이 없다. 일본에게 고마운 생각을 해야 한다.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근면하고 성실한 민족인가. 대한민국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니다. 멍청한 사람들이다. 일본한테 유린당한 적도 없다.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올 풍년이 됐으니까 오는 거고 이제는 피해의식 가지면 안 된다. 천공과 대통령이 연결되지 않도록 대통령실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은 그 천공이라는 사람의 언사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노정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존경하는 부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네. 한일 관계에 있어서 저희는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국민들 감정을 고려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뭐 국민들 감정도 전 복합적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기대는 것들이 있죠. 피해자 입장에서. 저희 한일 관계에 대한 저희 정부의 기본 입장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지 일본 수상과 맺은 한일 21세기 파트너십 선언, 즉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라는 그 선언이 저 준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전범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하시네요. 그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지금 한국 정부는요, 일본의 논리, 그러니까 일본 언론에 나오거나 일본 관료들이 얘기하는 걸 한국 정부 관료들이 얘기를 해요. 사실은 좀 피해자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부가 구성된 거고 국가가 운영되는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대선 후보 2차 TV 토론에서 보시면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군이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안보 3문서에서 반격 능력과 그 다음에 방위비 2배 인상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대통령실 발언을 보시면 그냥 우리 입장이 아니에요. 우리 영토와 관련된 거고, 북한 영토, 북한도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잖아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 발언을 해요. 다음 장. 윤석열 대통령 요미우리 지난해 3월 보면 징용 재점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한다. 요미우리에다가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거를 안 해도 된다라는 인터뷰를 해요. 16일 윤석열 대통령 김태호 차장 인터뷰를 보시면 왜 일본이 우리에 대한 공식 사과가 20차례나 넘는다. 사과가 중요해요. 실천이 중요하지, 피해자 입장에서. 그리고 WP 인터뷰를 보시면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 일본인이, 일본 국적의 일본인이나 할 수 있는 발언을 대통령이 합니다. 다음 장. 뭐 이거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뭐 이건 아까도 우리 김태호 1차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삼국 한미일 협력의 역사는 8월 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될 것. 이게 또 8월 16일 얼마 전이죠. 1965년 한일 국교 수립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서 일본 정부의 공식적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가 있었고, 그러한 사과가 피로감이 많이 쌓였다. 이런 걸 어떻게 정부 관료들이 얘기를 합니까? 일본 관료가 얘기해도 한국 정부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밀정, 역사 지우기, 독도 침탈 이런 언어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치적 선동이 됩니까? 발언들이 쌓이는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 마치 일본 국적의 관료처럼. 그래서 아까 가해자와 피해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뭐 답변하실 게 없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네. 이게 기본적으로 국유 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승인을 받아야죠. 그렇죠. 네. 승인이 없이 사용하면 불법입니까?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겁니까? 무단 점유에 해당되는 거죠. 국유재산법상. 네, 말씀하시죠. 예. 아니 답변 여쭤보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돼서 사용 승인도 없이 3월부터 리모델링 사업을 해요. 외교부, 외교장관 공간, 그 다음에 국방부 청사. 통상적으로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사용할 거다 기재부에 승인 요청을 하게끔 국유재산법에 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7월 5일 날
3월부터 불법적으로 하다가 취임일부터 5월 10일 날 국방부 청사 대통령실이 5월 10일부터 들어갔다 치고 7월 5일 날 사용 승인이 됩니다. 57일간 무단 사용이에요. 어떻게 승인을 받으라고 법에 나와 있는데 그런 국유 재산에 대해서 승인도 없이 무단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불법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공허한 메아리 같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지키라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권위주의 국가하고 민주주의 국가의 차이점이 뭐예요? 답변 드릴까요? 아니 제 말, 권위주의 국가는 인치예요. 인치. 민주주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법치에 기반합니다. 그다음요. 우리 실장님 국회 이념과 관련된 특설법 제정하셨죠? 네. 국회에 계실 때 네. 특별법 제정하셨죠? 뭐 여러 차례 예. 네. 예. 추가 질의 때 네, 제가 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장님? 간략하게 그 뭐, 해주십시오. 네. 그 여러 의원님들께서 대통령님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제가 여러 나라의 대통령 관저에도 가봤습니다만은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 거주하고 계시는 한남동 관저의 수준은 아마도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검소한 수준의 그런 대통령 관저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불법 증축 건축물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공사된 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존경하는 전용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인사 논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질의 나왔던 김문수 우리 장관 후보자부터 시작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잘 알고 계신 독립기정관장님 논란도 있고 어제 얘기했던 김문수 후보자 논란. 근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친일적이다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 장관 인사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문수 장관 후보자 보면은 똑같은데 어떻게 보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김문수 장관님이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아니십니까? 뭐 우리 존경하는 전용기 의원도 잘 아시겠지만 김문수 장관 후보자의 그동안의 인생 궤적을 우리가 반추해 보면 사실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도 김문수 장관 후보자만큼 노동운동에 헌신한 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요. 국무위원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실장님도 부적절하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을 철회 건의를 못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세상에 공직자로서 전지전능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통령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입장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할 때 인선 기준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기준에 합당한 인사이기 때문에 임명하신 걸로 후보자 추천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비서실장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 못 거르는 겁니까? 저는 뭐 당연히 그 복수로 추천을 드렸습니다만은 대통령이 결정하신 거죠? 김문수 후보자가 당연히 고용노동부 장관 아니요, 후보자로 여러 가지 뭐 김문수 후보자를 떠나서 독립기념관장부터 시작해서 뭐 거기 인사 추천이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인사위원장인 비서실장은 추천을 드리는 입장이고 그렇죠. 결정은 대통령이 하시는 그 겁니다. 결국에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글쎄요, 인사에 대한 책임은 그 대통령실과 대통령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장님도 책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책임이 있는 겁니까? 뭐 예를 들어서 친일적인 인사다라는 비판을 받을 때 그 비판을 실장님께도 드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제가 한 번만 더 뭐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의견이고 주장일 수 그럴 있겠죠. 수 있습니다. 예. 예, 저는 그러나 그 독립기념관장은 정말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은 양반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 번만 더 소개시켜드릴게요. 프로필 한번 틀어주세요. 그분에 대한 인선을 비판하는 분도 계실 테지만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는 알겠습니다. 그분에 대한 인선에 찬성하는 국민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알겠습니다. 병존한다는 그러니까 점을 좀 저는 말씀드립니다. 친일 뉴라이트 인사를 왜 이렇게 많이 안 치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은 겁니다. 김낙년 우리 원장님이신가요? 우리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원장님으로 가셨습니다. 이분 도쿄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하시고 도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원장으로 가 있는 겁니까? 무슨 전문성이 있어서? 이분이 논문을 뭘 글쎄요, 썼냐면요. 뭐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인선이 이루어진 케이스가 되겠습니다만은 부임 언제 하셨죠? 모든 직위가 반드시 꼭 그 전문성에 적합한 사람만 인선되는 경우가 실장님 100% 부임 있지는 않죠. 4월에 하시지 않았었습니까? 네? 부임 4월에 하셨죠? 예. 이분 7월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가요? 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저희도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 도쿄대에서 논문이 뭐냐면요, 일본의 식문지 투자와 조선 경제의 전개고요. 그 박사 논문을 인용해서 일제의 한국 경제라는 책도 내셨어요. 이분이 뭐를 주장하시냐?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가 결국에는 근대화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거 결국에는 다 대통령이 임명하신 거 아닙니까? 친일적이고 근대화론을 주장하시는 분 전부 다 대통령실에서 임명하는데 친일 프레임으로 민주당이 공격한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임명했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친일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그리고 일제 식민지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하시는 사람, 그리고 일본의 일제 시대에 일본인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거 전부 다 대통령실에서 임명해놓고 야당이 왜 일제와 관련된 친일 프레임을 더 씌우냐?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 친일 사관이다, 식민 사관이다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기계적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뭐 하는 곳이냐면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 사상 종합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한국학 대학원도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학생들이 잘못 배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쌀 수출 얘기하면 수탈 이야기하는데 그게 수출의 개념으로 보면 어떠냐 이런 주장도 하세요. 식민지 근대화론자입니다. 왜 우리가 친일 인사를 이렇게 많이 갖다 앉히느냐 비판 안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글쎄요, 뭐 아무튼 저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좀 더 바라봐야겠습니다만 확인 좀 해주세요. 빨리 언제 임명됐는지. 그 저분을 그냥 친일 인사라고 등식화하고 그 이외에 저분의 어떤 전문성, 역량, 학문적인 영역 이런 걸 다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좀 더 종합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고 한국에서만 한국의 대학 나오고 한국에서 역사학 전문한 사람 수두룩백백한데 굳이 일본 도쿄대에서 석박사 나왔는데 일본 경제학자로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을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앉힌 것부터가 잘못됐다. 이분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공부했다고 해서 꼭 그분의 역사관이 뭐 친일적이다 이렇게. 근데 책도 판단하기는 쓰고 어렵겠죠.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자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머릿말 보면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기의 역사적인 역사의식은 획일적인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적 감성이 있어서 논리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앞에서 지적한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탓이 크다. 이거 역사 왜곡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가지고 왔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와서 한국의 역사를 주무를 수도 있는 이런 사람을 앉혀놓고 친일 사관이 아니다. 우리 정부는 친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근데 우리 윤석열 정부는 친일 사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식민 사관을 갖고 있지 않고 우리 윤석열 정부는 굳이 말씀드린다면 극일 승일 사관을 가지고 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일 그런 얘기 점에서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자꾸 친일 프레임이라는 그런 공세로 자꾸 몰아가시는 자, 것은 좀 과도하다. 네. 저는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그 일본이 좀 치사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 길이라면서 정신승리하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든 우리를 다시 침략하려고 해요. 독도 야욕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언론이 뭐라 얘기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 독도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따위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이라고 정신승리합니까? 의원님, 확인됐는데 의원님, 이분 저도 잠깐 올해 말씀드릴게요. 7월 30일에 취임했답니다. 비서실장께서 인사 책임 있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독도 문제만 하더라도 이제 자꾸 독도 지우기도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독도는 국제법상으로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국토이죠. 자꾸 일본은 이걸 국제 분쟁화 만들어서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서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 이걸 좀
제대로 직시하고 우리가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도록 하는 우리의 고민도 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 좋으니까 국토와 관련돼서 일본 헛소리하지 마라 이런 얘기 대통령이 하시면 다 믿습니다. 그 말로가 우리 친이 아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심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네, 그 제주도 아래 제7광구 아시죠? 네,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세계 최대 매장량의 석유가 묻혀 있을 것이다. 이게 1969년 유엔 아시아 극동위원회 에머리 리포트에서 나왔고요. 이 리포트 나오자마자 박정희 대통령이 70년에 이 지역에 우리의 영유권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이 이 지역을 공동 개발하자 이렇게 해서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석유가스 유전을 개발하려는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게 한일 대륙붕 공동 개발 협정 잘 아시죠? 네. 예, 이 공동 개발 협정의 효력이 50년입니다. 78년 시작돼서 2028년 6월 22일 끝납니다. 4년이 남았는데요. 협정에 따르면 효력 끝나기 3년 전에 이 협정을 유지할 것인지 끝낼 것인지 협의해야 합니다. 3년 남았다면 내년 25년 6월 22일 딱 10개월 남았습니다. 맞죠? 이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네, 뭐 정확히 제가 뭐 자세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러면은 우리 의원님 말씀은 정진석 맞을 걸로, 실장님께서 정확하고 자세하고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예. 뭐 이렇게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예, 예, 말씀하시죠. 예. 예. 지금 1년 안 남았는데 정부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석유개발공사와 산자부에서 예. 계획을 세워가지고 제가 뭐 보고받은 바로는 금년 말부터 시추에 필요한 제반 준비 작업을 갖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추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공동 개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요거는 수광구의 경우 다른 거고요. 우리 동해가스전 말씀하시는 줄 알고 제가. 오늘 재판 받고 오셨죠? 예. 고생하고 오셨는데 지금 내용이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우리 저 정책실장님이 좀 대신 대답을. 저보다 아마 안보실장이. 안보실장님. 네, 내용을 제가 잘 숙지를 못 하고 있어서. 안보실장님도 지금 안보실장 맡으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차라리 김태우 실장님이 잘 알지 않으신가요? 예, 예, 김태우 실장님 이쪽으로 나오십시오. 잠깐 이 멈춰주세요. 정부는 네. 자기 일을 제대로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맞는 인사를 제대로 앉히질 않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그 자리를 파기할 사람, 노동부 장관의 가장 반노동적인 사람,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가장 반한국학적인 사람, 이런 방식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개월 남았는데요. 네, 10개월이 마지막 데드라인은 아닙니다. 앞으로 3년 안에 또 양국 간의 입장이 중간에 변화가 있으면 언제라도 바꿀 수가 있고. 예, 언제라도 바꿀 예, 수 있죠. 미국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미국을 포함해서 세 나라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미국과도 협의하고 있습니까? 일본과는 어떻게 협의하고 있습니까? 중간 수역이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 아직은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 다만 이것이 경제 그리고 경제 안보 관점에서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민간의 어떤 전문적인 회사가 3국 간에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죠. 한국에 지금 위원회 있습니까? 위원회와 사무국이 있나요? 사무국이 별도로 필요하진 않고 양국 외교성 협정에 의하면 사무국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적 위원이 누구십니까? 그것은 따로 위원회가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고 외교부 실무국실 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일본과 지금 죽고 못 사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인데 안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왜 안 하시는지 아십니까? 일본이 왜 안 하는지? 일본은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토 경계 기준이 중간선 이론으로 바뀌면서 이대로 놔두면 그 지역 7광구의 90% 정도가 일본이 영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뭐 전적으로 그렇다 볼 수는 없지만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영일만에 가서 그렇게 석유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왜 7광구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니 위원회도 만들지 않고 사무국도 하지 않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많은 부분이 그 전략적인 사항이고 또 정확하게 공개하면서 밝힐 수가 없지만 하여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국익이 걸려 있는 그리고 우리 영토입니다. 땅속이지만 우리 영유권이 걸려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포기하면 아마 다른 어떤 것보다도 윤석열 정권이 저는 망한다면 저는 7광구 때문에 망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국익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영일만 석유보다 지금 훨씬 더 가능성도 높고 가능성 높은지는 아십니까? 그거는 따져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우리하고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중국과는 공동개발 협정을 맺었습니다. 왜 2008년에 맺었냐면 7광구에서 한 860m 떨어진 곳에 중국이 시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속은 경계가 없습니다. 빨대 효과에 의해서 중국이 이걸 다 빨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중일 공동개발 협정을 맺은 겁니다. 알고 계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국익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